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상속세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문을 보면 가끔 이민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이런 게 그 기사의 주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2016년에 나온 것인데, 이거는 10명 중 8명이 이민 가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민 가고 싶다고 하며, 미혼이 기혼보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나이에 결심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0대 초반에 결심하는 사람이 32%, 20대 중반은 23%, 20대 후반은 12%, 10대에 이민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9.8%.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뭐 80몇 %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고, 다시 말해 젊었을 때 이민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언젠가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거나 적어도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을 해보거나 그렇게 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보던 내용인데, 지난 한 1, 2년, 2, 3년 동안은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민 가고 싶어 한다, 우리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다루는 분들은 재산이 많은 어르신들이시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92 되신 분에 대한 기사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나이가 올해 92이에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밖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나이에 이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이민을 가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가 봤더니, 상속세율, 증여세율이라는 것이 50%까지 있고, 거기에 최대 주주 할증 과세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까지 더하게 되면 최고 65%까지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나라가 뭐 싱가포르 등등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에 보면 뭐 상속세가 없는 나라 혹은 상속세가 낮은 나라, 이런 나라들 나오는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상속세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서 나온 기사를 통해 조금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없다,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없는 것은 단순히 상속세뿐만 아니라 그 상속세에 관한 논의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상속세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관심 있게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글 쓴 사람은 조나산 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질랜드의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대학, 저도 익숙한 곳인데요. 주로 강의를 하는 내용은 세금 아니면 상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은 인권과 세금 제도, 이런 거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세금 이론, 그리고 세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뉴질랜드의 상속세를 만들자, 이게 주장인데요.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큰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이, 특히 상위 0.1%의 부자들 중 앞으로 10년간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사망 후 남겨주시게 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건 전 세계의 그림이고 주로 미국에서 많겠죠. 그리고 그 그림을 작게 뉴질랜드로 가져오면 지금 뉴질랜드 평균 집값이, 그것이 70만 불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의 주인 중 많은 분들이 1945년 이쪽 저쪽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당히 많은 재산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상속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집값이 근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상속이 되는 것은 세금 역사에, 뉴질랜드 세금 역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여기 있는 문장 하나만 좀 읽어보면, Ignoring this unprecedented transfer of wealth would be absurd. 이러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규모의 부의 세습을 무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people who no longer need it. 그 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게 필요 없으니까요. 거기서부터 부의 옮겨짐이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people who haven't earned it. 그 재산을 자기 손으로 벌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무시하는 일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자기가 상속세라는 걸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 비슷한 동네에 나오는 다른 문장 하나 읽으면요, 이거예요. Baby boomers, the wealthiest generation that has ever lived. Baby boomers, 지금까지 살았던 세대보다, 그 어떠한 세대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will increasingly start dying during the 2020s. 2020년대 동안 점점 더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사망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란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 호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왜 상속세라는 것이 뉴질랜드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지만 호주에서는 그런 대화가 없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Capital Gains Tax. 그거 찾아보니까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는데 뭐 둘 다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Capital Gains Tax라고 하겠습니다. Capital Gains Tax가 호주에는 있으나 호주에는 아주 분명한 형태로 있죠. 그 개인을 그냥 노동소득에 더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먹이죠.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에 대한 텍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 Capital Gains Tax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점 호주에만 사신 분들에게는 좀 놀라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Capital Gains Tax가 없죠. 그래서 생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호주에 이베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베이는 호주 말고도 많은 나라에 있죠. 그런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인지 이베이 뉴질랜드를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베이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이트를 누가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이트가 아주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사이트를 700밀리언에 2006년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것에 대해서 생긴 소득만 적어도 220밀리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하여, 이 회사를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이건 노동소득이 아니죠. 그 파는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s lucky enough to sell my company in a country with no capital gains. 내가 아주 운이 좋아서 캐피털 게인즈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나의 회사를 팔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So I paid no tax on the sale of my company. 그래서 회사를 팔 때 세금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200 몇십 밀리언이 남았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호주에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다면 세금이 엄청났겠죠. 바로 이 점이, 즉 뉴질랜드에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는 게 없다는 이 점이야말로 상속세라는 거를 만들어야 할 좋은 이유다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글의 제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Forget a capital gains tax. capital gains tax라는 건 잊어주세요. What New Zealand needs,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것은 is a tax on inherited wealth. 상속된 재산, 상속된 부에 대한 세금, 그것입니다. 그게 이 글의 제목입니다. 이 글은 theconversation.com, 주로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리는 그 웹사이트에 이게 있고 2020년 7월 달에 발표된 글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아이디어가, 즉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자라는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나서서 우리 새로운 세금 만듭시다 하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주장이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왜 이런 주장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금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세금은 이미 사람들이 모두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과거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잘 집행하였던 그런 세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얘기하는 과정에 뭐 로마 시대부터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로마 시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이 상속세라는 게 어떻게 존재했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좋은 내용이 있는 링크를 걸었거나 그랬는데, 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처음 이런 비슷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게 186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관점에서 보면 호주라는 나라가 연방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제 뉴질랜드는 이걸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서서히 이 세금이 사라져서 93년이 되면 상속세율을 0%로 만들어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상속세와 함께 존재했던 증여세, 그것도 2011년에 없앴다는 거예요. 상속세가 존재했을 때는 만약에 집을 넘긴다 그러면 그 집값의 절반까지 국고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창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뉴질랜드고요. 이제 호주 얘기를 합니다. 호주의 상속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직접 또 조금 하지만 링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까 호주 정부 웹사이트가 나오고 그 정부 웹사이트에 있는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호주 세금 제도의 간단한 역사. 그건데 거기에 가면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가 제목이고요. 그 괄호 열고 죽음의 세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Death Dut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불렀겠죠. 이거의 초기 형태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19세기 초반에 이 유언장에 나온 집들에 대해서 이 세금을 먹이는 걸 했답니다. 초창기에는 이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아서 이 자질구레한 집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먹이지 않고 큰 집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With reasonably high exemption threshold. 그래가지고 웬만한 집들은 안 걸리고 큰 집들은 과세의 대상이 되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세금을 받는 쪽에서는 이거 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들이라는 거는 보이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덩어리를 넘겨준다던가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넘겨준다던가 그러면 그걸 뭐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뭐 그게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언제 넘어갔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겠지만 집이라는 거는 뭐 꼭 세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집은 저기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산다 무슨 대감마님이 사신다라는 거 그거 뭐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집 아들이 누구다 혹은 그 집 아내 되시는 분이 누구다 뭐 이런 거 알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보면 어떨까 해요. 만일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쓴다면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그 세금을 받는 쪽에서는 과연 비트코인이 저 집에 뭐 몇 개가 있었는지 뭐 얼마만큼 있었는지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그런 거 뭐 알기 엄청 어렵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상속세의 장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금 당국에서 이걸 걷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세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주마다 이걸 걷기 시작했고 이제 1차 대전이 시작될 때인 1914년이 되면 연방정부에서도 야 우리도 좀 걷을게 하면서 같이 숟가락을 올려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이 글 안에 있지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비싼 집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글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연방정부에서 1914년에 만들었다는 그 법에서 얼마나 비싼 집들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최소 가치는 1000파운드라고 합니다. 호주가 한때 파운드를 쓰다가 영국 파운드 말고 호주 파운드를 쓰다가 66년부터 1파운드당 2달러로 바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꾸기 전 1914년 기준으로 1000파운드일 때부터 세금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속세를. 그래가지고 더 비싼 집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1000파운드인 거죠. 1000파운드가 기준이다라는 걸로는 당시의 집값이 얼마였을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좀 뒤져봤죠. 과거에 그때 얼마에 집을 사고 팔았을까? 근데 과거에는 투표권이 주어지는 기준이 그 집의 가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집의 값어치가 얼마 이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투표권을 준다. 그러던 때가 있었죠. 오랫동안 투표권이란 건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1911년에 서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올해의 투표권 기준은 얼마다라고 발표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웹페이지에 정부 웹페이지에 그 의회 웹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보니까 1911년 기준이 5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50파운드의 집을 사고 팔았던 거죠. 50파운드 미만인 집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49파운드짜리 집 그런 집을 갖고 있으면 투표권이 없는 거죠. 이런 집 50파운드짜리 집이라는 것은 그 땅도 자기 것일 때 50파운드라는 거고
왜 땅을 가끔 빌려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땅은 지방정부 소유인 상태에서 그 얼만큼 빌려다가 그 위에 건물만 짓죠. 이런 경우 집주인이 땅 주인은 아니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만 주인일 때, 그런 집의 경우는 50파운드 너무 비싸고 17파운드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은 투표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한을 정해서 발표를 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런 가격으로 사고 팔리던 시대에, 그게 1911년, 그로부터 3년 뒤인 1914년에 그 최소 기준을 1000파운드로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데다가 잡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금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들의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걸리는 집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적용을 하려면 법을 계속 고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준이 얼마, 뭐 내년에는 기준이 얼마, 이래가지고 법 개정판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법 개정판을 만든다는 게 뭐 자기들도 간단한 일이 아닐 테니까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걸리는 집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여기 뭐라고 적혔느냐? Individuals with relatively modest levels of wealth were becoming subject to estate duties. 별로 부자가 아닌데도 상속세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적용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불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봐도 큰 집에만 그걸 적용했는데 나중에는 302호에 찾아갖고 집주인 계십니까? 여기 상속세 내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아주 받는 쪽에서나 내는 쪽에서나 싫겠죠. 그래서 그걸 고쳐라 혹은 없애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그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were coming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amend or remove, 그 세금을, 상속세를 고치거나 아니면 없애라라는 점점 늘어나는 압력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977년 퀸즐랜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답니다. 우리가 상속세 안 받을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나 아니면 뭐 케이만 아일랜드나 아니면 뭐 두바이나 이런 데서 세금에 관련된 혜택을 많이 주니까, 즉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세계의 부자들이 자기 주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의 주소를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퀸즐랜드에서도 이 세금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부자들의 마음이 들썩거리지 않겠어요? 야, 저기 가면 세금이 없다고 하니까 내 재산과 나의 주소를 저리로 옮기자.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 이민설명회에 가시는 대한민국 대주주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느냐?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 적혀있는 거예요. There was concern in other states about emigration of residents and capital.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 예를 들어 빅토리아에서 야, 저기 퀸즐랜드에서는 상속세를 안 받는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부자들과 그 사람들의 재산이 절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안 받을게 라고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고 다른 주들에서도 안 받는다고 해서 결국 1984년이 되면 이걸 받는 주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호주, 뉴질랜드에 존재했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시 이 사람의 글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자기 글을 통하여 상속세가 있어야 하는 이유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 세대의 재산, 엄청나게 올라간 집값, 그런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Unfair acquisition of wealth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높아진 집의 가격에 근거하여 생긴 부, 그것이 부당한 부의 획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한 한 가지 정책이야말로 이 상속세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 아이들 세대에서는 그 아이들 간의 불균형이 적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재산에다가 상속세를 적용함으로써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상속세를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 죽음의 세금, death taxes. 그것도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반대 진영의 말이 있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 과거에 만들었다는데 그 말이 이거예요. A buck is a buck. 소득은 소득이다. 돈은 돈이다. 이런 말이죠. 제가 이 말 때문에 지난번 녹음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buck이라는 말을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득은 소득인데 어떤 소득이냐? Whether that money comes from labor, investment or inheritance. 그 소득이, 그 재산이 노동에 의한 것이건, 투자에 의한 것이건, 혹은 상속에 의한 것이건 소득은 소득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래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작년에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Republic of Ireland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Capital Acquisition Tax, 이게 상속세의 이름이랍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상속세의 이름 CAT, 그거를 하자고 한 쪽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죠. With the generational clock ticking,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라져가고 그 다음 세대로 상속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서 It's maybe time for New Zealand to think about getting a CAT. 지금이야말로 뉴질랜드가 CAT, 이 상속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하면서 이 글을 마쳤어요. 저도 여기서 녹음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이번 녹음은 상속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